만물이 소생하는 소음. 당신의 심장이 위험하다. 전 세계적으로 사망 원인 1위. 봄철 돌연사 원인 1위. 심장질환. 거의 갑자기 와요. 거의 다. 탁 쓰러지는 돌연사의 80%가 다 심장 때문에. 무섭다. 대동맥 파열되면 그거는 1분 내에 사망하시죠. 멀쩡하던 사람도 단 몇 분 만에 사망하게 하는 심장질환은 어떤 질환보다도 발빠른 대처가 중요한데요. 그러나 병원에 실려 오시는 분들이 거의 그 전에 자기가 심장이 안 좋다는 걸 모르고 계셨어요. 심지어 숨이 막혀 응급실에 실려올 지경이 돼서도 심장이 문제라는 걸 몰랐다는 사실. 그래서 준비했다. 심장 질환에 대비하는 3가지 수칙. 이 아래쪽 혈관이 막히면 배 쪽으로 증상이 나타나고. 오늘 이 3가지만 알면 봄철 저승사자 심장질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부러져요. 우리 아버지도 그러면 5분 안에만 했으면은. 그러면요. 그리고 밥상으로 심근경색을 이겨내신 분입니다. 심장질환 중 가장 위험한 심근경색을 극복한 몸친이 떴다. 가슴이 막 찢어지듯이 아픈 거예요. 나도 이제는 틀렸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남편을 살리기 위한 아내의 자연식 밥상. 신랑을 살리려면 그게 우선이지. 병이 생길 수가 없어. 저렇게 드시면. 몸신 주치의의 극찬을 받은 심장 살리는 밥상의 정체는 나는 몸신이다에서 공개됩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몸신이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정은아입니다. 자, 오늘 몸신 공식 가수의 노래로 한번 멋있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하나, 둘, 셋, 큐!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장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태어나서 오란버릇 던졌단소. 정말 듣고 또 들어도 명곡이고 명가사입니다. 네. 정말 최고의 국민 가요를 부른 국민 가수 타타타의 김국환 씨 나와주셨습니다. 아니, 새삼 타타타의 해가 몇 년이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때가 몇 년이었어요? 92년도예요. 92년. 92년도. 제가 1990년 방송 처음 시작을 해서 92년에 이 노래가 정말 전국을 휩쓸었을 때 그때 모시고 인터뷰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맞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똑같으세요. 근데 그 이전에 1980년에요. 제가 10살이었거든요. 그때 모든 어린이들이 다 봤다는 만화가 있어요. 은하철도 999 그거를 그 주인공. 그때 그 노래 은하철도 999. 저 어린이를 위해서 저 불러주세요. 어린이 저 10살 때였거든요. 10살 때. 10살 때. 네. 오빠! 그냥 반복씩.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은하철도 999. 예, 그게 은하철도잖아요. 네. 그 제 이름이 은아인데도 예 자꾸 친구들이 은하야 은하야 뭐 이렇게 장난했던 기억이 나고 전 제 노래로 알고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는 몸신이다 함께할 주제 소개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망 원인 1위. 바로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사망자 10명 중에 3명이 바로 이 질환으로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돌연사의 경우 80%가 바로 이 질환 때문이기도 합니다. 의사들조차도 암보다 더 위험한 무서운 질환이 바로 이 질환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부위이기도 합니다. 자, 나는 몸신이다. 오늘 함께할 건강 주제 바로 이겁니다. 멈추면 죽는다. 심장.
야, 이제 시작하는구나, 이거. 아주 명료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주제를 딱 읽으면서 벌써 심장이 철렁한데요. 오 박사님. 그렇죠. 네. 심장, 자동차로 치면 엔진입니다. 자동차에 뭐 전조등이 꺼져도 뭐 바퀴가 구멍이 나도 차는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심장만, 엔진만 돌아가면. 사람도 마찬가지죠. 심장이 서면 우리는 죽었다라고 합니다. 탁 쓰러지는 돌연사의 80%가 다 심장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정말 단 몇 초 내에 처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또는 영원한 후유증을 갖거나 돌아가시게 만드느냐를 결정짓게 됩니다. 우리 이용식 씨도 사실 조금만 늦었으면 우리가 지금 만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즐겁게 해주실 수 없을 그럴 상황이셨죠. 근데 본인 스스로가 전조 증상을 금세 알아차리고 바로 병원에 가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랑 같이 방송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심장질환에 정말 명의가 나오십니다. 이분한테 많은 걸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장질환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전조 증상이 거의 없다가 이미 질병이 7, 80% 진행된 다음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그때 전조 증상을 조금이라도 있을 때 대처를 하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조 증상이라는 것도요, 딱 심장에만 나타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모호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전조 증상에 대해서 분명히 잘 배우고 가셔가지고 꼭 중요한 생명을 살리는 그런 방법들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겨울 추위보다 봄날 일교차를 더 조심하라. 봄철 돌연사를 부르는 심장질환. 심장질환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찾아와 눈 깜짝할 사이 우리의 목숨을 앗아간다고 하는데요. 70% 맞기 때까지는 증상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마라톤을 해요. 축구하다가 오시는 분도 있고요. 모르고. 오늘 당신이 무심코 넘긴 증상이 심장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 심장이 쥐어짜듯 아프고 그런 증상은 전혀 없었고요. 가슴 복판이 아프고 맨팔로 저리고 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심장질환의 전조 증상부터 응급처치만 잘 하시면은 살 수가 있어요. 완벽한 대처 방법과 예방법까지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심장질환의 모든 것. 사르셨어.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9년 전, 1997년 5월 8일 어버이날 저희 아버님께서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5월 8일 이후 보름 있다가 15일 있다가 아침에 녹화하러 가려고 집에서 샤워하고 나오다가 그만 엄청난 통증을 가슴에 느끼고 그 자리에서 제가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 아버지를 떠나게 했던 심근경색이 무엇인가? 1초라도 빨리 병원에 가는 것이 사는 방법이다. 그래서 저는 두말 없이 그냥 무조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으로 가니까 벌써 증세를 물어보는 그 순간 이 세상에서 그런 통증은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통증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시술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을 열지 않고 시술로 들어가서 풍선 확장 수술로 스텐트라는 것을 3개를 혈관에다 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세상 그 무서운 질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심장질환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제가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제가 경험했던 것도 말씀드리면서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니, 19년 전 일이라고 하지만 아주 생생한 그 경험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또 마음 아프신 분이 이제 김국환 씨. 네. 아버님께서 역시 심근경색으로 하셨다고. 맞아요. 진짜요? 네. 제가 한참 타타타 노래 지휘보던 그 시절인데, 녹음을 하고 미스터 마스터 TV라고 있어요. 네. 그 테이프 나왔어요. 나와서 아버지한테 들려드리려고 집에 전화했어요. 전화하고 이제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려고 딱 그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가슴에 너무 아팠죠. 아프고 나서 뭐 지금도 그 아버지가 그 심근경에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거 혹시 아버님 생각도 나시고. 아버지 따라가는 거 아닌가. 가족 내력도 있거든. 네. 형님도 혹시 무슨 증상이 있으세요? 저도 증상이 있어요. 그래요? 얼마 전부터 긴장만 하면은 호흡이 약간 짧아지면서 숨이 가쁜 것 같아요. 답답해져? 예. 그 이상하게 그 통증은 없어요. 그 검사를 받아보셨어요? 이번에 그 검사 처음 한번 해봤어요. 나는 봅시다.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김국환 씨가 생애 처음 심장 관련 검사를 다 받으셨습니다. 네. 예. 그 결과 이제 들으실 텐데 좀 긴장되시죠? 긴장이 되는데 걱정이네요. 사실 저렇게 걱정만 하고 검사를 안 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 증상들이 조금씩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에이, 나는 아닐 거야. 뭐 아직 나이가 젊은데 뭐 이러면서 안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시간이 되시고 조금 뭐 여유가 있으시면 반드시 한 번쯤 검사를 해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국환 씨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오늘 명의 중에 명의 한 분의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국환 씨의 심장은 건강한지, 현재 어떤 상태인지, 또 심장 질환 대비하기 위해서 또 어떤 준비를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실 오늘의 몸신 주치의를 다 같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모셔보죠. 나와주세요. 예고 없이 찾아와 돌연사를 일으키는 심장질환. 연간 900여 건이 넘는 스텐스 시술을 이끄는 심장질환의 대가. 심장질환을 대비하는 3가지 수칙을 알려주겠다. 순환기 내과 전문의 오동주.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셨어요. 모시기 어려운 의사 선생님을 저희가 오늘 몸신 주치의로 모셨습니다. 앞서 사실 심근경색으로 이제 큰일을 겪으신 분도 계셨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마음이 무거워졌네요. 오늘 많이 도와주세요. 예. 네. 저는 이제 전공이 뭐 소개받았지만 순환기 내과 심장질환 전문의입니다. 아까 이제 소두에 나왔지만 암 같은 경우는 급사하는 경우가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 여러 질환 중에서 심장병만, 특히 심근경색 같은 병만은 지금 이렇게 제가 서서 얘기하다가도 여기서 쓰러져서 책상을 뚫을 수도 있거든요. 정말 무서운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병이 생겼을 때 빨리 어떤 수습을 해주면은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남은 여생을 잘 즐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점을 가지고 서로 한번 같이 얘기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동주 선생님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오동주 박사님은 일단 우리 혈심증, 그다음에 심근경색의 치료에 국내에 가장 권위자이시고요. 특히 우리 심장 동맥이 막혔을 때 뚫는 시술이죠. 스텐트 시술. 네. 스텐트 시술의 대가이십니다. 그래서 혼자서 한 해 연간 900여 건을 시술을 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 논문만 한 150여 편 들고 있습니다. 특히 치료 성적도 매우 뛰어나셔서 시술 뒤 사망률 이 0.1%인데요. 미국 교과서에 보면 평균 사망률이 1%입니다. 그래서 무려 10분의 1을 줄이는 아주 현저한 성적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맞나요, 교수님? 대충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 2층에도 오 박사님이 그러네요. 네. 오늘 분위기는 1층의 오 박사님이 더 믿음직스럽고. 진짜. 미안하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수시로 맡겨. 오 박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박사님이십니다. 그렇죠. 예. 많은 후배 또 제자를 길러내신 분이신데 오늘 그래서 더욱더 이제 귀 기울여 이 시간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19년 전에 그렇게 큰 일을 겪어내시고 지금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다는 네, 이런 환자들 보면 정말 어떠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시술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 병원에 실려오시는 분들이 거의 그 전에 자기가 심장이 안 좋다는 걸 모르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대개는 축구하다가 오시는 분도 있고요.
저희는 제가 이제 구로동에 병원이 있기 때문에 관악산 저 주말에 등산하다가도 많이 실려오시고 제일 무서운 거는 본인이 미리 몰랐다는 게 제일 무섭고 그다음에 환자들 보면 다 손끝 발끝이 따고 와요. 그리고 이제 청심환 입에 물고 오시는데 청심환 좋은 약이지만 그런 때는 별로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미리 아셔서 대처를 하시는 거를 오늘 한번 쭉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도 새도 모르게 당신의 생명을 노리는 심장질환. 심장이 쥐어짜듯 아프고 그런 증상은 전혀 없었고요. 속이 따뜻하고 심장질환의 증상인 줄도 모른 채 뒤늦게 병원을 찾거나 거의 갑자기 와요. 거의 다. 이게 파열되면 1분 내에 사망하시죠. 손 쓸 틈도 없이 돌연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제일 무서운 거는 본인이 미리 몰랐다는 게 제일 무섭고 모르면 죽는다. 심장질환에 대비하는 3가지 수칙. 심장질환의 정확한 전조 증상과 생사의 갈림길에 놓일 경우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급처치 방법. 잘한다. 나도 이제는 틀렸다. 생명을 위협하는 심근경색. 죽음의 문턱에서 몸신을 살린 심장 튼튼 건강밥상까지. 완벽한 식단이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검사가 언제 나와요? 난생 처음 심장검진에 나선 김국환. 경보, 신호등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모두를 놀라게 한 김국환의 심장 상태. 그 결과는 그렇게 위험해요? 잠시 후 공개됩니다. 이게 이제 심장입니다. 네. 심장 모형인데 정말 진짜 사람 몸에 이렇게 큰 심장이. 이제 요거보다 조금 작은데요. 이 사람은 심장이 작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요거보다 조금 작고요. 우리 주먹, 좀 큰 주먹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심장은 우리 어머니 몸속에서 우리 생명이 태어날 때부터 뛰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뜰 때까지 단 1초도 안 쉬죠.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심장 안을 보시면 여기에 딱 근육이거든요. 신기한 거는 이 심장이 1분에 한 60번, 70번 뛰고 있죠, 그죠? 하루에 10만 번 이상을 뛰는데 이게 근육인데 이 심장 근육에 적당한 산소와 당분과 영양분이 가야 되겠죠? 그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게 관상동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혈관이 이렇게 막 거미줄처럼 돼 있죠? 네. 빨간 거는 동맥이고 여기 이제 청색은 정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심장 근육에다가 피를 주는 혈관이 이렇게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데 이걸 관상동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동맥만 쫙 이렇게 뽑아보면은 심장에 혈관이 큰 게 3개가 있습니다. 네. 왼쪽에 2개가 이렇게 있고 오른쪽에 하나가 있거든요. 요게 꼭 우리가 쓰고 임금님이 쓰시는 관처럼 생겼대서 관상동맥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관상동맥 질환 그러기도 하고 허혈성 질환. 그러니까 허라는 거는 이제 피가 잘 안 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근경색도 허혈성 질환인데 그건 다 막힌 거고 협심증은 그냥 적당히 막힌 거죠. 근데 이게 한 70% 막힐 때까지는 증상이 없어요. 저희가 협심증 그리고 심근경색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거 잠깐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동맥경화가 보이시죠? 톡 튀어나온 게 있는데 동맥경 아래쪽이 터졌어요. 저걸 막으려고 피떡이 생긴 저 때만 해도 괜찮습니다. 피가 흘러가잖아요. 지금은 피가 한 방울도 안 흘러가요. 저 때 쓰러지고 이제 저게 심근경색증으로 오는 거죠. 아예 막히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뇌에 오면은 이제 뇌졸중이에요. 그러니까 원리는 비슷한데 이제 뇌는 이제 마비가 오고 말지만은 심장은 턱 터지면 이제 그때 이제 사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제일 피곤한 데가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뇌는 잘 때 쉬잖아요. 물론 뭐 꿈은 좀 꾸지만 나 팔다리도 쉬는데 뇌는 심장은 잘 때도 뛰어야 되고 하여튼 화날 때도 뛰어야 되고 기분 좋을 때도 뛰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다른 혈관보다도 동맥경화가 많이 오게 됩니다. 자, 뭐 심장질환으로 이제 전 세계 사망자가 가장 많잖아요. 근데 심장질환 가운데서도 역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심근경색인데 그 사망자 도대체 수가 얼마나 될까요? 네, 우선 그 세계보건기구 즉 WHO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심혈관 질환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망자 10명 중에 3명이 바로 이에 해당되는데요. 그 중에서 심장질환 중에서 아까 오동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심근경색과 협심증 이 두 가지의 사망이 무려 연간 전 세계적으로 700만 명에 해당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요. 약 한 해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환자가 수가 약 64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김구환 선생님처럼 바로 10명 중에 6명은 심장과 관련된 건강에 굉장히 무관심하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특히 10명 중에 7명은 바로 심장병 증상 자체에 대해서도 아예 무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아. 지금 내가 검사가 언제 나와요? 너무 마음 졸이시죠? 머리가 갑자기 무거워지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 피 이하만 나오지. 곧 나옴. 병 생기겠다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여기 의사가 많으니까 검사해주신, 예. 쓰러지셔도 걱정 안 하시고. 아유, 염려 말고 박사님 계시니까 쓰러져. 내가 다 알아서 다 할게요. 우리 오한진 박사님도 계시고 이래서 다 계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정말 주변에 보면은 심장 질환으로 이렇게 쓰러지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쓰러졌을 때 막상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며 평소에는 어떻게 내가 내 몸을 관리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죠, 선생님? 네, 전문가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심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혈관이 막혔다. 그게 막혀서 사람이 쓰러져서 운명하는 그 시간까지를 우리는 고칠 수 있는 시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이걸 뚫어주면 살고 못 뚫어주면은 사망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맞죠, 박사님? 그렇죠. 2층 말고 2층 말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심장 우리가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를 미리 아시면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전조 증상이 뭔가를 한번 미리 아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일이 터졌을 때 어떻게 빨리 응급 처치를 하느냐. 또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우리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심장 질환에 대비하는 꼭 알아야 할 3가지 수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꼭꼭 짚어가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수칙 첫 번째 확인하시죠. 자, 수칙 1, 전조 증상, 아래 턱부터 배꼽 사이 기분 나쁜 통증을 의심하라라는 겁니다. 아니, 심장 그러면은 막 심장이 쥐어짜듯 아프고 보통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우리 교과서에 있는 대로 정말 가슴 복판이 아프고 맨팔로 저리고 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아래 턱에서부터 이에서부터 배꼽 사이. 그거는 왜 그렇게 오냐면은 심장 혈관이 3개인데 아까 보셨지만 어느 혈관에 어느 가지가 막혔냐 조번에 따라서 증상이 다 틀려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아래쪽 혈관이 막히면 배 쪽으로 증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체한지 알고 뭐 소화제 먹는 분도 있고 응급실 갔는데 내시경을 하다가 때를 놓치는 분이 있으세요. 아니, 치과를 다녀오시는 분도 계시죠. 치과 다녀오시는 분은 이제 그 위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신경이 다 연결돼 있거든요. 심장하고 해서 신경이 올라갔다 도로 내려와요. 아래까지. 이가 너무나 아프니까 이번은 이제 치과를 갔더니 선생님이 괜찮다고 자기 너무 아프니까 빼달라 해서 4개를 빼고 왔어요. 그분은 이제 심근경색증은 아니고 혈관 3개 중에 2개가 한 99% 막혀있던 분인데 빼고 나서도 나이도 40대였는데 계속 아프니까 이제 누구 소개로 와서 보니까 2개가 막혀서 뚫고 괜찮았죠.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거는 이렇게 아래턱에서부터 이 배꼽 사이가 아프고 기분 나쁘고 막 진 누르는 것 같고 답답한데 평생 처음 느껴본다 그래요. 이런 거. 자, 이 첫 번째 수칙. 아래턱부터 배꼽 사이에 기분 나쁜 증상이 나타난다 그럼 의심하라라고 했는데 바로 그런 전조 증상을 느꼈던 분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세요. 예, 본인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인천에서 온 이박냐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심장 질환은 뭐 가슴 통증이 있고 막 계단에 오르면 숨차고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런 증상은 전혀 없었고요.
소화불량이 있었고 이렇게 속이 다부룩하고 막 이게 위에서 막 이렇게 소리 같은 게 막 좀 나는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시경도 해봤고 그래도 내시경 해봐도 아무 증상이 없었고 또 한의원과 쑥등 같은 것도 해봤어요. 해봤는데도 아무 증상이 없어서 그러다가 또 이제 건강검진 이제 할 때가 돼가지고 그냥 거기에다 추가로 심장을 했었어요. 심장을 하니까 칼슘 수치가 엄청 높게 나왔더라고요. 뭐 칼슘 수치 그런 건 저는 전혀 몰랐죠. 그래서 그걸 보니까 선생님이 바로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큰 병원 가서 시술 받고 그냥 지금은 약 먹고. 근데 스텐트 시술 하신 거예요? 하나 했습니다. 하나. 혈관이 얼마 정도나 막혀 있었던 거예요? 한 90% 정도 막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그 시술이 가능한 건가요, 선생님? 100% 막혀도 그렇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거 하니까 정상이 확 없어졌거든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는 더 관리를 잘 하셔서 나머지 혈관도 이제 심장 혈관이 좁아져 있으면 같은 뇌혈관도 한 30-40% 같이 좁아지거든요. 복부혈관, 다혈관도. 그래서 이제는 이제 심장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매일 운동하시고 그런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꿔주셔야죠. 얼굴은 참 좋으시죠. 예. 아, 그런 일 겪으신 분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 아까 우리 김국환 형님 같은 경우 숨이 턱턱 막히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증상 이거 어떤 거예요? 정확히 정상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지금? 그런 걸 못 느끼고요. 가끔 숨이 약간 가쁠 때가 있어요. 운동할 때는 잘 못 느끼는데 무대 설 때 평소에 왜냐하면 이제 그 긴장하시면 아드레날린 이런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그 혈관을 수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심장 그런 혈관들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조금 올라가시면 부담이 더 많이 돼서 그때 답답하고 그러실 수도 있죠. 그것도 썩 좋은 증상은 아니시죠. 돌연사를 예고하는 심장질환의 전조 증상. 지금부터 주의 깊게 살펴볼게요. 심장질환으로 인한 전조 증상은 짧게는 30분에서 3시간, 길게는 하루에서 사흘 동안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식은땀과 함께 쥐어짜는 것 같은 극심한 가슴 통증이 느껴지거나 가슴 중앙에서부터 목이나 어깨, 팔로 가슴의 통증이 퍼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통증이 꼭 이렇게 가슴에만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특히 아래턱부터 배꼽 사이에서 난생 처음 느껴보는 기분 나쁜 통증이 왔다면 심장질환 전조 증상으로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치통이나 소화불량 증세 등과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심장질환의 전조 증상이 의심되면 빠른 시간 내에 전문의를 찾아가길 바랍니다. 심장질환에 대비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3가지 수칙 가운데 이제 2번째 수칙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심근경색, 생과 사를 가르는 골든타임 90분 안에 뚫어라. 혈관이 막히면은 한 20분 지나면 심장 제일 안쪽에 있는 심장 내막이 소위 말해서 썩기 시작해요. 괴사가 오기 시작하고 90분이 지나면 굉장히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10분이라도 빨리 혈류를 개통해주는 게 남은 심장 근육이 더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와, 저런 모양이에요? 이거 뭐야? 네. 우와, 저런 모양이에요? 이거 뭐야? 네. 여러분들이 이제 왼쪽에 보시면 정상인데 네.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제 괴사가 진행돼서 저분은 돌아가신 분이에요. 왜냐 돌아가실 때 부검을 하면서 저희가 그 심장 조직을 얻은 거거든요. 저렇게 쉽게 말해서 그냥 이 썩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정말 금 같은 시간, 황금 같은 거죠.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지체하지 말고. 네. 자, 그러면 이제 협심증 그 수술 장면 좀 보시겠습니다. 네, 한번 우선은 혈관이 이제 좁아진 분을 보여드리겠는데요. 그 왼쪽 거는 정상이죠. 깨끗하게 피가 잘 가는데 오른쪽은 보시면 울퉁불퉁하고 보이세요? 약하네요. 예, 저분이 38살밖에 안 된 분이에요. 근데 하여튼 저녁마다 삼겹살 드시고요. 어머나. 그리고 뭐 점심 때는 이제 패스트푸드 햄버거 같은 거 드시고 하여튼 뭐 치맥도 좋아하시고 체중도 많이 나가시는 분인데 아프다고 오셨어요. 답답하다고 찍어봤더니 이제 저런 경우가 협심증이죠. 피는 가는데 좁아져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심하지 않으면 약물 치료하고
심한 경우는 스텐트 시술. 자, 그러면 이번에 심근경색의 경우 한번 보시죠. 이제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왼쪽이 정상적으로 피가 잘 가고 있죠. 근데 조금 전에 보신 오른쪽 혈관 비슷한 건데 오른쪽 위에가 딱 짤록하게 잘려 있잖아요. 저기가 지금 100% 막혀 있어요. 지금 제가 뭐 쉽게 설명하지만 저때 뭐 저희도 엄청 서두르고 환자 쇼크 상태고 신음 막 하시고 막 너무 숨차고 답답하시다고. 그래서 이제 바로 스텐트 시술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영상을 보시면 예, 지금 이제 그 밑에 보이는 관은 맥이 안 뛰어서 인공으로 맥을 뛰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이어를 일단 넣어서 혈류를 통과시키고 풍선을 한번 보여준 다음에 예, 좀 스텐트가 펴지기 전이에요. 근데 그 다음 보시면 네, 저렇게 해서 예, 좀 좁아진 게 보이는데 피가 밑에 내려가기 시작하시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스텐트를 완전히 펴주면 정상적인 혈류를 속도를 볼 수가 있으세요. 네. 지금은 잘 가죠? 뭐 왼쪽, 오른쪽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죠? 예. 요게 이제 그 스텐트인데, 요거는 심장 스텐트가 아니고, 요 다리 혈관이 막힌 거예요. 이 다리 갈라지는 동맥이 2개 있거든요. 굉장히 크게 잘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스텐트가 이런 거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어요. 네. 예, 다리 막힐 때도 이런 스텐트를 하시고요. 근데 실제로 그 다리 쪽의 혈관이 이렇게 큰가요? 그러면요, 이거는 이거요? 실제 사이즈예요. 여기는 샘플로 만든 게 아니고 네. 다리 혈관이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 여기 사타구니 만져보시면 꼴딱꼴딱 네, 뛰어나요. 자기 거 만져보세요. 남의 거 만져보세요. 자기 거 만져보세요. 남의 거 만져보세요. 그게 지금 만져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동맥경화 있고 당뇨 심하고 담배 계속 많이 피면 이것도 막히니까 이것도 뚫어줄 수가 있죠. 그 다음 조금 작은 사이즈인데 요거는 다리 아래쪽에 그 긴 혈관들이 막혔을 때 이게 좀 뱀처럼 꼬불꼬불한데 이게 피면은 이만큼 길어져요. 예,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보이세요? 예. 자세히 보시면은 이 안에 구멍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뚫려 있어요. 그물망처럼 돼 있네요. 거기에 약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맥경화를 막는 약들이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다리 이제 쪽에 스텐트 시술하는 거는 왜 하는 거 안 하면은 다리 하반신 마비가 오는 거예요? 썩죠. 썩죠. 걸어 다닐 때 아프시고요. 그래서 많습니다. 그런 분들. 그것도 역시 뭐 막힘이 그러면요, 동맥경화로 오는 거죠. 심장은 이게 자기 사이즈입니다. 근데 보시면 굉장히 작죠. 보실지 모르겠는데 심장 혈관은 2.5mm에서 되게 3.5mm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지금은 약물 넣은 거를 쓰면은 짧은 거 넣었을 때는 평생 재발률이 6%가 안 돼요. 제가 19년 전에 넣었던 아마 스텐트는 그 약물이 들어가지 않은 네네. 그물망이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도 지금 좋으신 거는 굉장히 관리를 잘하십니다. 네, 저 나름대로 뭐 박사님들이 시키시는 대로 네네. 약은 뭐 제 시간에 꼭 먹고 네네. 나름대로 네. 이렇게 열심히 이제 했는데 요즘 생각하니까 의학은 자꾸 발달해 있고 네네. 그러니까 자신감만 가지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러면요. 정말 심근경색, 뭐, 아까도 좀 전에도 이제 모형도 보고 막 이랬는데, 참 이게 무섭거든요, 선생님. 근데 네네. 이게 만약에 터지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바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쓰러져서도, 응급처치만 잘 하시면은 빠른 시간 내에,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얘기도 좀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심장질환에 대비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3가지 수칙 가운데 마지막 수칙을 열어드립니다. 예. 쓰러져도 5분 안에 응급처치만 잘하면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응급처치 나왔네요. 네네. 7초를 안 뛰면 경련을 하는데, 여러분 간질환자 보신 적이 있는데, 그때랑은 조금 틀린데, 이 심장이 섰을 때 경련은 특이해요. 이게 다리를 쭉 구부리고 팔을 쭉 뻗거든요. 그리고 눈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부들부들 떨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있다가 이제 풀어져 버려요. 그때부터 이제 뇌사로 들어가는 건데, 이 뇌사는 그냥 뇌에 피가 안 가면은 이제 뇌신경은 한번 손상되면 잘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5분이 지나면은 상당히 힘들어져요. 근데 그것도 이제 지체가 돼서 15분이 되면은 영원히 뇌사가 그 정도구나. 불과 15분이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5분하고 15분 사이에 회복이 된 분들은 나중에 심장은 뛰시는데 식물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러면 옛날에
5분 안에만 했으면은 더 오래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그래서 그럼 집에서 그랬을 때 어떡하느냐. 119를 이제 불러야 되는데 이제 그동안에 심장이 이렇게 섰어요. 이렇게. 그럼 우리 변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족이 저한테 질문. 예. 네. 얼마나 아시나 여쭤보려고. 혹시 죄송한데 제 자랑 조금만 할게요. 네네. 저 사실은 재능 기부를 해서 10년 전에 그 심폐소생의 모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분을 살린 적이 있어요. 진짜 한 분을. 와, 그걸 배워뒀다가. 네. 아니, 저는 사실 이 얘기와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지하철에서 출근길에 한 청년을 구한 영무원 얘기가 뉴스에 방송이 됐잖아요. 다른 분들이 다 쓰러지니까 어찌 할 바를 몰라서 막 이렇게 걱정만 하고 있는데 영무원이 출근하다가 가방을 내려놓고 그분을 그냥 무작정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5분 동안 계속해서 119 오는 사이에 결국은 살려냈잖아요. 야, 저거를 갖고 있으면 저렇게 급할 때 가능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소식을 저는 뉴스에서만 들었었는데 또 바로 옆에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니까 야, 달리 보인다. 당장에 배워놔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밤에 1시쯤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자기 남편이 지금 저기 심근경색이 온 것 같다는 거예요. 호흡이 불규칙하고 의식이 없어진다. 근데 누구냐 그랬더니 저희 병원 간호사였대요. 어머. 근데 왜 내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지 지금도 의문인데. 비상 연락망 통해서. 그래도 유부남 전화번호를 왜. 그러면 빨리 119 해가지고 그 차라도 불렀는데 그동안 CPR 이걸 하고 있으라. 근데 간호사니까 올 때까지 이거를 제대로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택시 타고 30분 만에 도착을 해갖고 바로 시술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의식이 안 돌아와요. 완전 심장은 이제 펑펑펑 잘 뛰는데. 근데 이제 저도 괴롭죠. 애들 면회 시간마다 애들 와서 울고 그러는데 한 달 정도 지났거든요. 근데 아이고. 그 작은 딸이 막 뛰어와요. 박사님 막 빨리 와보라서 아이고 드디어 심장이 섰나 보다 하고 가보자 했더니 막 아빠가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막 불렀더니 그거는 이제 감정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 눈을 바짝 뜨셔갖고 그러니까 만 2달 반 만에 걸어서 태어났어요. 자, 기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심폐소생술 배우기 시작합니다. 자, 심폐소생술 해보겠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경우 또 여러 가지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당장 배우고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슴에 힘이 잔뜩 들어갔어요. 안 해. 지금 막 마음의 준비가 되신 거죠? 누워실래요, 그러면? 자, 그러면 교수님의 지도로 제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바닥이 딱딱해야 돼요. 그냥 일단은 딱딱한 대로 내리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침대나 소파에서는 절대 안 돼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는 어디를 누르냐면은 그 많은 분들이 이 갈비뼈가 부러져 갖고 병원에 오세요. 아까 잠깐 했지만은 심장이 왼쪽에 있는지 알고 이 젖꼭지 있는 데를 누르거든요. 그럼 100% 갈비뼈가 서너 개씩 다 부러져요. 그 위 바로 위에 뼈쪽 나온다고 했어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 목부터 넥타이 맨데서부터 반을 나눠 갖고 조금 아래쪽. 예. 요쯤에 너무 아래 해도 안 되고. 네네. 맞나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참나. 자, 그리고 옷을 벗겨야 되는 걸. 아니요. 그냥 옷 위로 해요. 예, 그냥 너무 두터운 옷만 아니면 그냥 하셔도 되고, 이거 오바 같은 건 아니겠죠. 네. 그런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환자 이렇게 배 위로 올라타셔갖고요. 무릎을 꿇고, 이 가운데가 있잖아요, 지금. 네, 같이 보시죠, 뭐. 요걸로 하셔야 됩니다. 손바닥으로는 절대 안 들어가요. 요거. 근데 이거 한 손으로 안 들어가요, 이게 또. 이렇게 해서 두 손으로 이렇게. 오른손에 손목과 이 손끝 바닥이 제일 안쪽이죠? 그래서 100번 정도인데,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절대 왼쪽 젖가슴이 아니다. 가운데 약간 아래쪽을 두 손을 모아서 한다. 그리고 올라타서 하시기가 어려우시면은 옆에서 하셔도 됩니다. 또는 이렇게.
되게 무릎 꿇고 하죠. 바닥에서 할 때는. 선생님, 네. 저기 눌렀을 때 그 세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또 세게 하다 보면 갈비뼈가 부러진다. 근데 5cm 이상은 안 들어가요. 그 정도로? 그리고 팔굽을 구부르지 마시고 직각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되게 이렇게 하면은 절대 안 들어가요. 이게 때만 나와요. 이렇게 밀려서. 때만 나와요. 이렇게 밀려서. 네, 때만 나와요? 이렇게 미시는 게 아니라고. 위에서 아래로 정확하게 네, 직각. 위에서 밀려버려요. 직각으로. 하나, 둘, 셋, 넷, 상당히 큰 압력이네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야, 아홉, 열. 야. 사르셨어. 그 동작을 그러면 119가 오기 전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운이 좋은 경우는 이거를 하는 도중에 심장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스톱할까요? 예, 그땐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심장이 섰나를 확인해야 돼요.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술 취해서 자고 있는데 이건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네. 꼭 이렇게 숨을 이렇게 만져보고. 네. 자, 그러면 변우민 씨 한번 그 속도로 네. 1분에 100번 해보겠다 하는 속도로 예, 제가 배운 바에 의하면 네. 그래서 1초에 거의 1.5에서 2회 정도를 눌러준다라는 기분으로 하는데 그래서 가서 예를 들어서 바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잡고 깍지를 끼고 제대로 하네. 그다음에 원장님 맞습니까? 네. 119에 취직하시네. 잘한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알려드려도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니까 바로 그 영아예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손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요 두 손가락으로 여기를 눌러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기는 전혀 달라요. 그래야만 여기에 무리가 안 가고 가볍게 이걸로 눌러줘야 돼요. 손가락 두 개로 해야 아기들은 돼요. 두 개만 해도 잘 들어가요. 네, 잘 들어가요. 네. 네, 그래서 절대 아기 같은 경우에는 두 손으로 했다가 큰일 납니다. 네, 연결입니다. 아기도 심근경색이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심장에 쓸 수가 있거든요. 심장 마비가 그러니까 오시죠. 부정맥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럼 폐가 갑자기 폐렴이 심해서 산소가 떨어져도 심장에 있을 때는 그때는 이렇게 해주고 그래요? 막 해주고. 네. 예, 애기들도 제일 위험한 게 애기들도 공연. 많이 합니다. 예. 상식적으로 이걸 알아야겠구나. 예. 앞으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는 여러분 변우민 씨 보시는 대로 또 질문하시고 같이 정보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장은 7초가 멈추면 실신과 경련, 5분간 멈추면 심각한 뇌 손상이 시작되는데요. 때문에 심장마비 후 5분 안에 응급처치를 해야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심장질환 돌연사로부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응급처치,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환자를 딱딱한 바닥에 바로 눕힌 후 환자의 가슴 정중앙, 약간 아래쪽 부위에 두 손바닥을 겹쳐 얹습니다. 양팔을 곧게 펴 환자와 수직이 되게 한 후 환자의 가슴이 5cm 정도 들어가도록 압박을 가합니다. 이때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압박을 가할 만큼의 속도가 적당하고요. 손목에 힘이 아닌 체중에 힘을 실어 빠르고 세게 눌러줘야 합니다.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심장 마사지 꼭 기억하세요. 잠시 후 긴장만 하면은 호흡이 약간 짧아지면서 숨이 가쁜 것 같아요. 경고 신호등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만 끝인가 보다. 김국환을 충격에 빠뜨린 심장검사 결과와 그렇게 위험해요? 밥상으로 심근경색을 이겨내신 분입니다. 산에 가서 그냥 살면 살고 나도 이제는 틀렸다. 남편을 살린 아내의 비법 지금부터 하나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몸신의 건강밥상이 공개됩니다. 이 심장질환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죠. 네, 남자들이 뭐 스트레스도 많고 또 회사에 가서 막 당하고 담배도 많이 피우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호르몬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자분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생리가 굉장히 귀찮은 거지만 혈관에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제 그때 나오는 그것 때문에 하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혈관을 보호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들이 폐경 전에는 남자들이 한 75% 정도로 훨씬 많고, 근데 폐경 후에 오는 여성 협심증은 남자보다 더 심해요. 더 심하고 전형적으로 막 가슴이 뻐개지고 고춧가루 뿌린 것 같고 찢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냥 기운 없고 좀 미식겁고 피곤하고, 특히 이제 할머니 분들이 그래서 아유 나 체했나 봐 그래갖고 때를 놓쳐서 병원을 가서라도 시술을 또 적게 하세요. 그러면 또 뭐 그 심장 질환에 걸리기 쉬운 사람이 따로 있어요? 제일 두렵게 유전입니다. 우리 이용식 선생님도 아버님 심근경색 있으셨다고 그랬죠, 그죠? 김국환 선생님도 아버지는 심근경색, 어머니는 당뇨. 네, 당뇨 있으셨고, 근데 당뇨도 이제 유전을 하기 때문에 제가 3대를 다 스텐트를 한 경우 있어요. 할아버지를 했는데 그 아들이 며칠 있다가 똑같이 아버님 때문에 막 너무 스트레스 받다가 또 걸려갖고 중환자실에 병실이 없었는데 아버님이 그랬기 때문에 내가 병실 올라갈 테니까 아들 집어넣으라 그래갖고 이제 아버님 많이 좋아져서 아버님 올라가고 아들이 하고 얼마 전에 그 손주까지 제가 3대를 형제, 부모, 사촌까지라도 50대 이전에 한 명이라도 심근경색이 있었으면 자기도 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설령 내가 담배를 안 피고 특별한 병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미리미리 체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심근경색이 가족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논문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논문에 따르면 그 양쪽 부모가 급성 심근경색이 걸렸을 때 자녀가 걸릴 확률은 무려 6배 같습니다. 그리고 한쪽 부모가 만약 심근경색이 걸렸을 경우는 약 1.48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부끼리도 이 심장병 발생 위험도가 비슷해진다고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같이 살면서 음식을 비슷하게 먹게 되잖아요. 서울 아산병원 가정의학과에서 전국에 있는 22개 종합병원에 온 부부 520상을 대상으로 한 2, 3년에 걸쳐서 연구를 해봤더니 부부는 심장 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거의 같이 가지고 있더라라는 걸 확인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자녀들한테 완전히 똑같이 영향을 줘가지고 가족 전체가 똑같은 심장 혈관 질환을 가질 위험성을 갖더라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확인한 거죠. 예. 또 두 번째는 어떤 걸 꼽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뭐 달고 있는 고혈압, 그 다음에 당뇨, 흡연, 콜레스테롤 높은 거. 그랬죠. 그래서 거기다 가족력까지 있으면은 한 17배가 더 심근경색이 많이 있어요. 17배가 더 심근경색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거 있을 때는 나도 지금 뭔가 이게 증상이 없지만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를 생각을 해서 미리미리 아까 이방대에서처럼 한번 좀 CT를 찍어보시든지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운동부 가면서 그런 거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전부 다가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담배를 안 핀 지가 지금 한 7년 됐어요. 7년 되고 저는 살찌려고 담배를 끊었어요. 살찌고 싶어서 담배를 끊었고 미안해요. 술을 새벽에 아침 일어나 막 입이 시큰시큰하잖아요. 그러면은 나 오늘부터 술 끊는다고 그러잖아요. 저녁만 되면 마음이 달라져요. 술 끊기를 그러잖아요. 야 뭐 한 잔에 약술이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 마저 끊자니 인생 사는 맛도 안 날 것 같고. 이제 심장 검사하셨잖아요. 예. 이제 그 검사 결과겠죠. 예. 아,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위험군에 속해 있으신데 과연 그것이 현재 김국환 씨의 몸에도 이상을 주고 있는지 이제 그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국환 씨 심장 상태는 과연 어떠한지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하셨죠. 네네. 저희가 그 관상동맥을 CT로 보는 게 있어요. 그럼 혈관이 이제 좁아졌나 그런 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심장 초음파는 심장의 판막과 근육 상태를 볼 수 있는 거고, 근육이 피가 많이 안 가면 상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동맥이라고 여기 목에 보면 뿔떡뿔떡 뛰는 게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많이 막혀도 또 뇌졸중이 올 수 있어요. 근데 되게 이 경동맥과 심장이 비례를 해서 가기 때문에 경동맥에 혹시 동맥경화가 있는지 한번 진행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를 했었어요. 예. 네네. 자, 그러면 그 정도 검사를 통해서 현재 심장 상태를 알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예, 종합한 그 결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위험 경고 등으로 불을 밝혀드릴 겁니다. 예. 6개 가운데 떨려. 이제 몇 개의 빨간불이 들어오게 될지. 자, 지금 마음의 준비 되셨죠? 그 결과 보고 나서 나중에 또 고치는 방법도 알려주시죠? 그럼. 네. 저희 이제, 예. 예. 걱정하지 마. 이 형도 마음이 약해가지고. 자,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심장 검사 한 번도 못 받아봤다. 근데 안 하신 거죠, 그동안. 예. 이번 기회를 맞아서 종합적인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경고, 신호등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심근경색, 어머니는 당뇨. 아버지 따라하는 거 아닌가. 한 잔에 약술이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마저 끊자니 인생 사는 맛도 안 날 것 같고. 근데 얼마 정도 긴장만 하면은 호흡이 약간 짧아지면서 숨이 가쁜 것 같아요. 소리 봐. 하나? 하나 끝이요? 일단 하나요? 하나요? 뭐요? 이제 그만. 끝인가 보다. 안 돼, 안 돼. 끝인가 보다. 끝인가 보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게 위험해요. 예. 위험한데. 그렇게 위험해요. 예. 위험한데. 위험 경고 등 6개 중에 이제 5개의 빨간불이 들어왔는데요. 이 결과가 좋진 않네요. 예, 우선 예. 그 영상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여기 경동맥 찍으신 건데 오른쪽 게 우리 김국관 선생님 건데 왼쪽은 정상이거든요. 지금 빨간 피가 쭉 똑바로 가잖아요. 이 양도 많고. 근데 오른쪽 사진 보면 밑에가 울룩한 게 두 군데가 언덕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군데가 다 경동맥이 지금 한 30% 진행이 돼 있으세요. 근데 사실은 경동맥은 90%까지 진행이 돼도 전혀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30%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복구할 수 있고 더 진행 안 하도록 앞으로 이제 체크를 해봐야죠.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예,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정상인의 그 심장 CT 오른쪽 혈관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게 김국관 선생님 오른쪽 혈관인데, 이 노란 표시에는 두 군데가 한 50% 정도 협착이 있으세요. 50% 정도. 아까 말씀드렸죠. 혈관이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2개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좌관성동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왼쪽이 역시 정상인인데 보시면 혈관이 2개가 다 비교적 깨끗하게 쭉 직선으로 나가는데 우리 김국관 선생님 거는 지금 3군데가 좁아져 있으세요. 근데 요 가지가 가운데 가지는 한 90% 좁아져 있고 이 앞쪽 맨 위에 보이는 것 제일 중요한 혈관인데 거기도 한 70%. 그리고 이제 오른쪽 것도 한 지금 한 60%가 좁아지니까 지금 혈관 3개 중에 3개가 다 좁아져 있으신데 3개 중에 하나는 좀 상당히 심각해서 필요하면은 스텐트 시술을 해야 될 정도로 지금. 그래서 저희가 검사를 하나 더 했어요. 아무래도 조금 더 의심이 가서 운동 부하 검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헬스클럽 가면 이제 뛰는 기계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유사한 기계인데 거기다가 심전도를 여러 개를 달고 나서
처음에는 이제 걷다가 점점점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게 경사도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아주 막 뛰게 될 정도로 심하게 운동을 하세요. 그 검사하실 때 제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잖아요. 왜냐면은 아주 나쁜 경우는 그 검사하다 쓰러지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너무 과격하게 나중에는 막 거의 뛰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상태는 그렇게 하다 쓰러질 수도 있는. 네, 그래서 심장 제가 상태였다는 옆에서 말씀이죠. 같이 검사를 했고, 네. 또 하나는 그때 갑자기 부정맥이 오면은 응급처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행히, 전혀 심전도의 변화가 없으셨고, 통증이 전혀 없으셨고, 저보다 더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그래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네. 심전도가 이제 정상적으로 쭉쭉쭉 규칙적으로 나가고 어떤 분들은 또 쉬실 때 마지막에 심전도가 변화해서 맥박이 떨어질 텐데 그때도 다 괜찮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검사 아무것도 안 하고 저것만 하셨으면은 선생님의 혈관은 아주 좋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여서 결론은 스텐트는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제가 그 다음에 검사를 하고 나서 쭉 여쭤봤더니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술은 드시지만 계단을 공원 가서 300계단? 300개 정도. 매일 하세요? 일주일에 한 서너 번 해요.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 논문으로는 일주일에 10층 건물을 2번만 걸어 올라가도 심근경색 20%가 덜 센다고 돼 있거든요. 사실은 그 음식 얘기도 좀 나오겠지만은 아직 음식은 컨트롤을 못하고 계세요. 아직도 튀긴 거 많이 좋아하시고 이게 제일 나쁜 음식이 이제 튀긴 거라고 트랜스 지방이라는 얘기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좋은 기름이면 되는데 자꾸 사서 드시는 건 안 좋으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더 바꾸시고 식생활을 좀 더 개선을 하시고 약을 콜레스테롤도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신데 지금보다는 좀 더 떨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혈관 상태에서 운동 안 하셨다 그동안 그럼 지금 어떻게 훨씬 나빠져 있겠죠? 그러면요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실 가능성이 어머나,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 좁아진 혈관은 여러 가지 개선을 통해서 다시 그래서 넓어지거나 이 정상으로 가지 관리를 않아요? 잘 하시면은 지금 의학적으로는 이제 30%는 점점 넓어지세요. 관리를 철저하게. 그거는 약물과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을 겸하고 또 하나 스트레스. 우리가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콜레스테롤도 안 높고 배도 안 나왔는데도 심장마비가 오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이세요. 시어머니가 너무 못 살게 굴는다. 아니, 요즘에는 이제 며느리가 더 못 살게 굴지만 그런 게 쌓여도 혈관이 염증이 생겨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관리는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운동도 하시고 평소에 좀 잘 유지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원장님, 저 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 이게 사실 햄버거 같은 거 가끔 먹잖아요. 네. 햄버거는 이제 기름진 게 이제 들어가니까 거기에 고기도 있고 뭐 생선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기로 된 햄버거가 해로울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고기가 기름이 더 많지 그러니까 생선으로 돼 새우 햄버거 뭐 이런 걸 이제 햄버거 중에서는 내가 그래도 새우를 먹어야 내가 좀 낫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새우버거를 먹고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쁘죠? 어떤 게 더 나쁘죠? 더 나빠요? 예. 이거는 논문이 다 있습니다. 세계적인 논문. 더 나쁘다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트랜스백이 더 많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튀기잖아요. 그러니까 햄버거는 그냥 고기를 뭉쳐갖고 고구마 굽고 하는데 이 생선이나 치킨 버거 같은 거는 그거를 옷을 입혀서 튀기니까 훨씬 기름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논문이 다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든지 튀긴 건 앞으로 용식형님 아끼시는 게 좋으세요. 나쁘대요. 저희가 잠시 후에 몸신의 건강 비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밥상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살펴드릴 예정입니다. 분명히 보시면 김국환 씨의 밥상이 바뀌시리라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선 운동이 그렇게 효과가 있다라고 하니까 운동 나 시작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용식 씨나 이제 김국환 씨 같은 분이 이미 위험 인자를 갖고 계신 분이 운동을 할 때 좀 특별히 유의할 점이 있으신가요?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하면 절대 그건 독이에요. 서서히 시작하시고. 근데 이제 김국환 선생님은 제가 보니까 이미 오래 운동을 하셔서 지금 그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안 하던 분들은 서서히 그리고 운동 처방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싫으시면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강도를 높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데는 뭐 말 좀 못하잖아요. 가슴이 막 찢어지듯이 아픈 거예요. 심근경색이라고 해가지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몸씨. 깔끔해져. 죽는 줄 알고. 수술 후 아내의 정성어린 자연밥상으로 건강을 되찾았다고 하는데요. 이야, 좋은 건 다 들어갔네. 완벽한 식단에서요. 주치의가 극찬한 심장 건강에 좋은 건강 식단. 잠시 후 기대해 주세요. 자, 이제 몸신을 모시고 그분의 건강 비법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이 오셨는데요. 밥상으로 심근경색을 이겨내신 분 이야기를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따뜻하고 큰 목소리로 모셔보도록 하죠. 나와주세요. 급성 심근경색으로 생사의 기로에 섰던 오늘의 몸씨.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밥상 덕에 제2의 인생을 살게 됐다는데 남편을 살린 아내 자연 밥상. 그 방법을 낱낱이 알려주겠다. 변동주 구순의 부부. 어서 오세요. 아니 뭐 끌고 나오시고 끌려 나오시고. 아, 오늘 부부가 나오셨네요. 네. 본인 소개 직접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3개를 시술받고 전라북도 무주 도기사자락에서 11년째 지금 가서 살고 있습니다. 예, 변동주입니다. 예. 변동주 씨 아내 구순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라북도 무주 덕유산에서 오셨어요. 예. 공기 좋은 곳에서 오셨고요. 오늘 몸신 주치의께서는 오동주 박사님이신데 네. 우리 어머나, 몸신께서는 또 진짜네. 변동주. 저도 앞으로 인동주로 불러주세요. 예. 자, 그러니까 언제 발견하셨다고요? 예, 2002년도 추석 무렵 연휴가 껴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다가 이제 대전으로 명절새로 내려갔는데 자다가 갑자기 가슴이 막 찢어지듯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깨워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가까이 그 종합병원이 있어가지고 바로 갔어요. 가서 진찰을 하니까 심근경색이라고 해가지고 응급실에 갖다 놓으니까 큰일 난 줄 알았죠. 그러고서 나서는 아주 뭐 힘도 없고 아주 뭐 삶의 의욕도 없고 그래서 이제 다 정리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산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 산이 아주 심신상권이라 그러나요? 오지에 들어가. 네, 오지에 들어가서 사람 안 만나고 그 자연식하고 부인이 고생을 많이 해서 좋은 음식 해줘가지고 이렇게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있잖아요. 산에 들어가시기 전에는 직장을 어떤 직장? 저 서울에서 광고회사 오너로 제가 있었어요. 얼마나 그 경무입니까? 쉬지도 못하시고. 그렇죠. 회사라는 것은 아주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데는 뭐 말 좀 못하잖아요. 그렇죠. 아, 그런 일을 하셨구나. 아니, 심근경색으로 이렇게 갑자기 그것도 명절에 그랬으니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가슴이 떨컹했죠. 죽는 줄 알고. 근데 또 생각해보면 만약에 그때 추석 명절에 가족과 같이 계시지 않고 혼자 계셨다가 그 일을 당했다. 그렇죠. 큰일 날 뻔했네요. 그렇죠. 혹시 집안에 뭐 가족력이. 저희 집안에서 뭐 심근경색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제가 식습관이 아주 못됐었어요. 통닭, 조선닭이라고 하는 것들 뭐 한 마리 정도는 그냥 너끈히 해치우고 삼겹살을 뭐 그냥 수육으로 삶아가지고 요 작은 체구에 한 뭐 서근씩 먹어치우고 그랬던 것이. 뭐 어디로? 예. 그러셨구나. 인스턴트 식품 하면은 또 그 아주 나쁜 거 뭐 있잖아요. 무슨 면 하는 거. 네. 그거를 한 달에 자취할 적에 제가 그때 한 300개 먹어요. 한 달에 한 달에? 네. 300개? 네. 친구들도 와서 먹긴 했지만 좌우지간 300개를 먹었어요. 그러면 밥을 하나도 안 먹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식습관이 아주 나빴다. 그 이후로 그럼 아내분께서 남편을 위해서 음식 조절을 뭐 한다던가 신경을 쓰신 부분이 있으세요? 아,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시골로 들어간 거잖아요. 예. 시골로 들어가서 이제 지금 10년 됐거든요. 와. 근데 거기는 이제 산에 다 나물이 많아요. 고사리고 뭐 없는 나물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매일 저기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한 주먹씩 다 나물이 있으니까 그렇게 싱겁게 먹고 또.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아내가 주는 걸 했더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항상 우리 부인께 나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본인은 본인 건강을 위해서 산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들어가자 했을 때 저는 조금 생각해 볼게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뭐 아내분은 바로 나도 근데 어쩔 수 없죠. 신랑을 살리려면. 네. 참. 네. 그게 우선이죠. 진짜 마누라 잘하던네. 아니, 다 들으실 거예요. 그 생각은 솔직한 심정이에요. 이제 산에 가서 그냥 살면 살고 말면 말고 그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점점 좋아지니까 이제 의욕이 생긴 거죠. 들어가셔서 얼마 만에 몸 상태가 야 이거 달라지고 있구나. 한 6개월 정도는 뭐 거의 거동하는데 좀 힘들었고요. 6개월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뭐 이제 걷고 뭐 하다가 이제 한 1년 돼서부터는 산을 타기 시작했어요. 그 현재는 그러면 어떤 상태세요? 뭐 건강 상태, 뭐 그다음에 약은 또 어떻게 드시고? 약은 그 뭐 처음에는 한 5달 정도를 3번을 먹은 것 같아요. 하루에. 하루에? 네. 지금은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번을 먹는데 그 크기가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용량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1mm 먹었으면 지금 0.3mm 정도 3개를 근데 이제 거기 고지혈, 아스피린, 혈압 그 3가지를 제가 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지금 몸이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걸 어떻게 느끼세요? 아, 이제 병원에 안 가고, 예, 아프다 소리 안 하니까요. 예. 네. 가는 횟수도 줄어드시고. 먹는 게 다르니까. 야, 뭘 먹을까? 나 진짜. 예전에는 잘 못 드셨어요. 혹시 체중 변화가 있으셨어요? 저 체중 한 10kg 줄었어요. 예, 심근경색 발병할 당시에 64, 5kg 나갔어요. 제가. 요 작은 체격에 64, 5kg 비만이죠. 제가 60이 안 되거든요. 64. 그런데 지금은 한 55, 4. 자, 모든 게 아내 덕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내의 비법 그럼 알아봐야죠. 네. 네, 같이 준비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근경색을 알았습니다. 근데 산속에 들어가서 10년여의 시간을 보내면서 아주 건강을 회복하고 더 화목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비법을 나눠볼 텐데요. 정말 아내의 비법, 남편을 살린 아내의 비법 지금부터 하나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 두 분이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하나, 둘. 꽃인데? 어디 무슨 밥인가? 팔곡 마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밥? 이 안에 8가지 공. 진짜 다양한 곡식에 지금 위에 또 특별한 고명처럼 얹어져 있는 것이 있거든요. 팔곡이 들어갔나 봐요. 네네. 뭐 들어갔어요? 조 들어갔고요. 수수고요. 네. 밤, 은행, 네. 서리태, 콩, 요거는 빵. 이야, 네. 너무 현미찹쌀. 현미찹쌀이 네. 들어가고. 자, 역시 건강을 위해서는 그냥 뭐 흰쌀밥 드시는 분이 안 계시죠. 아주 다양한 연구를 하셨는데 어떻게 처음에 이렇게 섞어서 드시겠다 생각하셨어요? 네, 저희가 도시에서만 살다 보니까 그 풀 이름을 다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농업대학 약용작물학과, 약초를 가리키는 학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그 메모에다가 밥을 만들어 보다 보니까 이제 팔곡마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쌀국이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특이하게도 마를 넣고 밥을 하셨어요. 근데 마를 많이 활용하신다면서요? 네, 댁에서. 마가 네. 우리 그 산이 마가 많이 야생마가 많아요. 처음에는 밥을 하지는 못했고 그냥 쉐이크로 우리 갈아서. 그 요구르트라고 하나요? 네. 그거 넣어서 갈아서 마시고 그랬는데 밥에 이제 넣어 먹기도 해보니까 먹기도 좋고 제가 또 그 식사량이 워낙 적어요 제가요. 적은데다가 영양 섭취가 좀 적게 되는 거를 우리 집사람이 알고 영양 섭취하라고 해주니까 밥을 또 한 그릇 먹게 되더라고요. 이게 찹쌀이고요. 찹쌀. 네네, 찹쌀. 이게 맵쌀이에요. 네. 그 밥을 그때 끼니마다 지으세요? 예, 저희. 아이고, 귀찮아. 조금씩. 이거 현미.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현미. 그건 뭐라 그랬죠? 이거 현미처럼. 현미. 예, 예, 예. 예, 크게 말씀 좀 해주세요. 아, 이거는 조고요. 조랍니다, 이게 수수고요. 수수. 콩입니다. 허리대. 허리대 불린 거. 네네네네네. 요거는 은행. 와. 은행. 요거는 밤. 밤이고. 산에서 보면 다 들어가네. 물. 네, 네, 물. 물도 그 동네 물이에요? 그렇지, 개울 물 걷던 내려오는 거. 그 은행에 들어있는 그 징코플라본 그 성분은 아스피린하고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스피린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그걸 너무 많이 드시면 혈액이 너무 묽어져서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용식 선생님 또 김국환 선생님 다 똑같이 아스피린 잡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런 은행이 나왔다고 막 욕심내고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예. 근데 마가 진액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지. 약간 끈끈하지 않을까요? 밥을 다 이렇게 아, 섞어 이거 놓으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네네. 한의학에서 이거 마는요 산에서 나는 장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것은 자양강장하는 효능이 있고 또 부족한 기력을 북돋는 그런 효능이 있기 때문인데요. 한의학에서는 이 말을 산약이라고 부릅니다. 산에서 나는 약이다. 이렇게 약초에 약자가 들어가는 일이 잘 없거든요. 그만큼 건강에 좋은 음식인데요. 위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심장과 폐의 기운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자, 그러면 밥이 이제 한쪽에서 예. 져지고 있고요. 이렇게 해놓은 밥이. 네. 아, 이거. 예. 밥을 여러 소트를 하셨네요. 이게 이렇게 돼. 여기에요, 밥이. 진짜. 이건 뭐, 약이네요. 제 생각에는 이거 찾을 필요 없고요. 그냥 시원한 김치 몇 조각만 있으면 그냥 약이 되는 밥이 아닐까 싶은데. 자, 이거를 그냥 드시지 아니요. 않으시고. 달래, 간장 이거. 네. 간장에다 약간 비벼서. 저희가 이제 담는 중간에 임 교수님 마는 어떻습니까? 네, 실제 이제 마의 경우에는 지금 주성분이 전분인데 보통 다른 전분보다 입자가 조금 작아요. 네, 소화흡수가 굉장히 잘 되는 형태고요. 특히 이 끈적끈적한 것이 뮤신이라고 하죠. 이 뮤신 성분의 경우는 수용성 섬유소 일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벽을 보호한다든지 이 소장과 위장에 이렇게 윤활제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그냥 흰밥의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혈당 지수가 높은 것이 흰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잡곡도 넣고 특히 서리태와 같은 콩도 넣어서 전체적으로 혈당 지수를 낮추었기 때문에 이런 잡곡 형태의 말을 섞어서 드시는 건 굉장히 잘하는 그런 좋은 식사법입니다. 이게 약간 거칠거칠한데요. 아니 거칠거칠한 거 약간 조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그 거칠거칠한 게 오히려 씹히는 톡톡 씹히는 그런 식감을 줘가지고 먹으면서도 계속 뭔가 먹고 싶고 한 그릇이 정말 모자랄 정도예요. 이렇게 맛있는 밥 처음 봤어요. 씹을수록 뽀뽀하더라고. 네. 그리고 달래 향이 좋아. 먹을수록 배가 부르고. 이거는요, 먹어보니까 난 진짜 농담이 아니고 이런 밥만 있으면 진짜 술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이런 거 맨날 해주는 부인은 몇 번 버스 타고 가면 만나나? 오박사님 지금 이렇게 드시니까 어떠세요? 그냥 저희도 오곡밥 집에서 다 섞어서 먹잖아요. 예, 예. 근데 뭐가 다른 거죠? 이게 빈말이 아니고 정말 맛있고요. 네. 맛있죠. 이렇게 드시면요, 당도 좋아지고요. 혈압도 떨어지고, 혈관은 물론 좋아지고, 네. 이게 여기 암 전문 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암도들을 생겨요. 아까 대장암 그런 것도 생겨서 거의 완벽한 식사예요. 사실 서양에서도요, 스탠포드 대학 같은 데서도 이런 채식으로 심장 수술도 못하고 스탠터도 너무 혈관이 안 좋아서 못하는 분들을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몇 달씩 하시면 통증이 없어지세요. 근데 스트레스 관리도 물론 같이 해주죠.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채식만 하시려 그러면 못 드시는데 이렇게 맛있게 해주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급성 심근경색을 완화한 몸신의 자연밥상 첫 번째. 80 마밥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80 마밥은 8가지 곡류와 말을 섞어서 지은 몸신표 건강밥인데요. 우선 서리태, 수수, 현미는 반나절 정도 미리 물에 불려주시고요. 마는 껍질을 벗긴 후 깍둑 썰기를 해주세요. 이제 먼저 불려놓은 재료와 나머지 재료인 찹쌀, 맵쌀, 조, 은행, 밤, 그리고 썰어놓은 마를 함께 넣고 밥을 지어주시면 되는데요. 마에 들어있는 미끈미끈한 뮤신 성분은 소화기관뿐만 아니라 간 기능을 강화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완화시켜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식입니다. 달래가 제철인 봄에는 달래 간장을 만들어 함께 비벼 드시면 더욱 맛있다고 하네요. 자, 환상적인 영양밥이었어요. 80 마밥에 이어지는 다음 음식도 기대되는데요. 역시 두부가 부부께서 합심해서 열어주시죠. 하나, 둘. 저게 뭐지? 고사리? 들깨나물. 들깨를 넣은 고사리네요. 들깨를 쓰시는군요. 고사리를 거기서 채취하신 건가요? 네네. 그래서 또 말리시고. 네. 말려두셨다가. 네. 근데 사실은 말린 고사리 또 이렇게 찬으로 내는 게 또 간단치가 않잖아요. 네. 예, 우리 저 산에는 네. 고사리가 지천이라 사실 우리 1년 소득이 고사리 파는 걸로 소득을 봐요. 그렇게 많구나. 한나물을 매일 이게 먹다시피 또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리고 또 돈도 조금 거기서 생기고, 딴 소득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연금, 째금, 그거 고사리 좀 꺾어서 팔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픈 이후로 조미료를 전혀 안 먹었잖아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생각해낸 게 이제 들깨를 이렇게 껍데기 벗겨서 고사리하고 같이 볶아서 줘서 맛있게 아주 잘 먹고 있거든요. 그렇게 고소하게.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우리 이름을 그냥 들깨 고사리 무침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예. 자, 말린 고사리는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아요? 이게 이제 말려가지고 예. 말려놓은 상태잖아요. 네. 이제 이거를 1시간 정도 삶아요. 삶아요? 예, 이거. 달라. 예, 삶아야죠. 이거 그냥. 그냥 저기 잠깐만 좀 보여주고 올게요. 이거요. 우리가 고사리는 요즘에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거하고 다르고요. 향도 느껴보시면 너무 깨끗하고 아주 향기로운 마른 나물에서. 시중에 보면은 중국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고사리도 향이 있어? 네, 그거는 완전히 이게 생긴 것 자체도 다르지만 향이 굉장히 진해요. 야, 고사리 향이 있네. 그거 먹어봐. 고사리는요, 그냥 생으로 꺾었을 때 그냥 먹으면 설사를 합니다. 독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꺾자마자 삶아서 다시 말려놨다가 다시 삶아서 물에 담궜다가 반찬을 해 먹어야지 우리 그 설사도 안 하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 방법으로다가 생은 삶고 다시 말리고 다시 삶고 물에 담궜다가 먹는다. 그래서 설사를 그렇게 하면 안 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산에서 지천으로 있는 거지만 그거 얼마나 수고로움이에요. 근데 그렇죠. 그 운동 삼아서 하시고 채집한 그것들을 가지고 말리고 삶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 도착해 있는 고사리입니다. 자, 다 이제 삶아서 다시 찬물에 담가서 이제 불려놨어요. 네, 불려놨어요. 예. 이제 볶아볼까요? 예. 맛있게 볶아줘. 네. 고사리고요. 예. 참기름이에요? 들기름이에요? 아, 들기름이에요. 들기름. 아, 이 들기름도 혹시 직접 짜신? 예, 저희 농사 짓고 있고. 정말 그냥. 들기름, 향이. 들기름 향이. 연동주 씨. 네. 마누라 잘 얻었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 산에다가 정말 식당 하나 차려도 되는데 전화가 터져야지. 요 정도만, 요 정도만 볶아도 돼요. 슬쩍 지금 볶으셨는데 여기에 들깨가루. 들깨기름, 들깨가루. 정말 나물이 굉장히 궁금한 게 우리가 고사리 나물 할 때 그냥 뭐 기름에다가 간장에다가 그냥 참기름 이렇게 좀 약간 뭐 깨소금 뿌려갖고 먹을 정도인데 네. 들깨가루를 이렇게 넣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연구하시나 굉장히 궁금하네요, 맛이. 이 주부들 입장에서는. 실제 이 들깨에 들어있는 성분이 우리가 생선에서 볼 수 있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거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특히 이 동맥경화나 이 심장질환에서 또 이렇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거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딱지들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건데 이걸 줄이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오메가3 지방산 알파 리놀렌산이 풍부하니 들기름 드시는 것도 좋고요. 또 들깨가루 드시는 것도 좋은데 이 들깨의 경우에는 들깨 알이 그대로 있는 대로 하면은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대로 나가요. 왜냐면 그 외피가 굉장히 단단한 목질부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사용하실 때 그때 즉시 갈아서 드시면은 조금 그런 우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다 됐어요. 제가 정말 좋고요. 고사리, 들깨, 그리고 국간장, 들기름 너무 괴로우시죠? 괴로우시죠? 이번에는 좀 다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좋은 거 먼저 먹어보려고. 자, 이걸 도와드릴게요. 그냥 1인분으로 하지 않으시고요. 같이 좀 나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거 드세요. 고사리를 처음 먹는 것도 아닌데 또 이렇게 네네. 먹으면 참 맛이. 아우, 향이 참을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고. 네. 호기심 가족들은 이상하네요. 밥 따로, 반찬 따로 먹고. 저기에 아주 싱거운데. 조금 드려요. 원래 이렇게 싱겁게 드세요? 네. 그죠? 저희는 원래 싱겁게 먹어요. 그러네요. 아주 좋으네요. 네. 아니 아까 그 팔공 마밥하고 고사리 나물하고 먹으면 꼭 이거 고기 반찬으로 해서 밥 싸는 거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이게 같이 먹었어야 너무 맛이 되는데. 좋아요. 네. 너무 맛있어요. 우리가 주변에서 나물로도 먹으면서 약재로도 쓰이는 약용식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 고사리입니다. 고사리는 한약재명으로는 궐 내지는 궐채라고 하는데요. 그 맛은 달고 성질은 차다고 했습니다. 얘의 효능은 말이죠. 청열, 해독하는 작용이 있어서 열을 내려주고 독을 없애준다. 그래서 피부에 가려움증이 있다든지 야뇨증이 있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가라앉혀주는데 널리 사용을 했었죠. 급성 심근경색을 완화한 몸신의 자연밥상 두 번째, 들깨 고사리 나물입니다. 우선 말린 고사리를 끓는 물에 30분 정도 삶아주시고요. 다시 찬물에 담갔다가 물기를 꼭 짜놓습니다. 이제 프라이팬에 들기름을 한 스푼 두르고 고사리를 넣고 볶다가 중간에 간장 반 스푼을 넣어 조금 더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들깨가루를 취향에 따라 한 스푼에서 두 스푼 정도 넣은 후 1, 2분간 더 볶아주시면 완성! 들깨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동맥경화나 심장질환에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여러분도 들깨가루를 듬뿍 넣은 나물로 심장 건강을 지켜보세요. 자, 세 번째 음식 보죠. 뭐예요? 정말
맛있는 거죠? 고추장 고추장 구이입니다. 예. 이야. 아, 더덕을 또 챙겨 드시네. 이것도 그 산에서 구하시는 거예요? 직접? 그러죠. 예. 아, 이건 자연산이에요? 이거는 재배도 하는데 자연산도 많이 있어요. 와. 지금 뭐 더덕 준비되어 있고 몇 가지 양념이 있는데요. 그럼 우리 더덕 한번 해볼까요? 네. 양념장 만드는 게 이게 생각 좀 쉬운 게 아니던데요. 저는 항상 실수를 해서. 이게 더덕이에요. 네. 이렇게 깐 게 이렇게 지금 된 거거든요. 이거를 절반에 칼등에 이렇게 사실은 또 더덕 가는 게 처음에 결혼 처음에서는 이거 큰 일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깔 수 있어요? 끓는 물에 살짝 넣다 빼면 잘 까져요. 네. 아, 끓는 물에 살짝 넣다 빼면. 손에 진 안 먹고. 생으로 그냥 까는 게 아니고 살짝 끓는 물에 살짝 넣다 그럼 바로 까져요. 네, 이 더덕의 사포닌 성분은 이 콜레스테롤하고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 흡수될 때 서로 경쟁적으로 하면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낮춰주고 또 이 콜레스테롤이 잘 배출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그 물질인데요. 특히 이 더덕의 경우에도 곰팡이가 잘 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흙이 묻어 있으면 거기다 물을 묻히지 말고 흙이 있는 그대로 털지 마시고요. 신문지에 싸서 다시 비닐로 한번 싼 다음에 냉장고에 보관하시면은 마르지도 않고 거기에 곰팡이도 안 피고 조금 그래도 오랜 기간 신선하게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궁금해하시는 게 지금 조민희 씨도 저렇게 오랫동안 살림을 하는데도 이 양념장 어떻게 해요? 그러거든요. 고추장, 물엿. 예, 물엿이고요. 이거는 꽤. 네. 그 들깨예요? 아니요. 아, 그냥 깨. 참깨. 참깨 부스, 네, 조금 깨소금을 만드셨네요. 그냥 이런 거예요. 이렇게. 참깨도 빤 거예요. 간단해요. 간단해. 참깨도 빤 거예요? 네. 그거 한번 살짝 찍어서 맛을 봐도 돼요? 네. 왜? 무슨 맛이에요? 순한 맛이에요. 그렇죠? 아니, 감칠맛이 아니라 그냥 이게 소박한. 억지로 생기는 감칠맛이 없고요. 그냥 고추장 느낌 그대로예요. 아, 맛있겠다. 아니, 저걸 석쇠에 군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더덕은 뭐 생물도 먹기 때문에 살짝만 이렇게 익혀도 기름이 조금 많았죠? 진짜 건강식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병이 생길 수도 없고 저렇게 드시면. 예. 자, 이렇게 해서 한쪽에서 익어지고 있고요. 변우민 씨, 네. 여기 완성품이 있습니다. 네. 완성품 우리 네, 좀 전해드릴까요? 몸식가족 여러분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야. 아니 근데 더덕이 이렇게 심 같은 게 씹힐 때도 있거든요. 근데 어쩜 이렇게 부드러워요? 소금으로 절인 것 같지? 네, 소금으로 절여놓다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 더덕에는요,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사포닌 성분은요,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액 순환을 돕기 때문에 심장의 부담을 그만큼 줄여줍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낮춰주는 기능이 있죠. 저도 더덕깨나 먹어봤는데 이렇게 부드러운 더덕 정말 처음이에요. 부드러워요. 정말 부드럽네요. 그죠? 급성 심근경색을 완화한 몸신의 자연밥상 세 번째 더덕 고추장구이입니다. 먼저 더덕을 손질해야 하는데요. 더덕을 끓는 물에 살짝 담갔다가 빼면 껍질이 쉽게 잘 벗겨진다고 하네요. 껍질을 벗긴 더덕은 칼을 사용해 납작하게 눌러주세요. 고추장 2스푼에 올리고당 1스푼, 다진 마늘 반 스푼을 넣고 잘 섞어 양념장도 만들어주시고요. 손질해 놓은 더덕에 고추장 양념을 골고루 바른 후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적당량 둘러 약한 불로 살짝 구워주시면 됩니다. 더덕을 너무 구우면 향이 없어질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해 주시고요.
더덕은 콜레스테롤 흡수를 저해하고 배출을 돕는 식품으로 단백질, 비타민, 칼슘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의학에서는 혈액순환을 원활히 돕고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음식으로 전해진다고 하네요. 혈중 콜레스테롤을 잡아주는 팔곡마밥, 오메가3가 듬뿍 들어있는 들깨고사리 나물, 봄철 제철 음식인 더덕고추장구이로 체력도 보충하고 심장 건강도 챙기세요. 큰 어려움은 한번 겪으셨지만 덕분에 이렇게 서로를 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또 두 분만의 시간을 갖고 계시네요. 네, 덕분에 요즘 정말 몸이 가뿐하시고 좋으신 거죠? 아, 그럼요. 지금 뭐 워낙 잘하고 계시겠지만, 네. 예, 오 박사님께서 좀 또 조언을 해주세요. 거의 잘 드셨죠, 오 박사님? 완벽한 식단에서요. 우선은 이제 가공식품이 하나도 없고, 둘째는 지금 이제 튀긴 기름만큼 나쁜 게 탄수화물, 가공 탄수화물 그런 거거든요. 과자인데 그런 거 전혀 없고, 그러니까 지방분은 들기름이나 좋은 쪽을 많이 쓰셨고요. 그리고 작고하고 좋은 단백질도 야채에서 많이 하고 계시고, 물론 이제 고기도 좀 드신다고 그랬지만, 그래서 이렇게만 드실 수 있으면 사실은 병 하나도 안 생기세요. 혈관뿐만이 아니라 암도 거의 안 생기고, 그러니까 지금 거의 암 예방이나 심장병 예방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많이 알리시면 저희가 굶어 죽고. 너무 재방송 많이 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명의께서 또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칭찬. 않으셨습니다. 아주 수줍게 그렇지만 아주 능숙한 솜씨로 저희에게 밥상을 이렇게 대접을 하시고 칭찬도 받으셨는데 기분 좋으시죠? 네. 저기 예. 제가 저 변동주님께 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이게 정말 이런 시간대 아내분께 그 마음을 전할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깊은 뽀뽀 한번. 벌써 돌아가셨어요. 네. 아니, 우리 집사람이. 네. 자, 하세요. 사랑해. 아유, 이런 어째요? 아유, 안 하던 말을 들어보니까 좀 쑥스럽네. 아유. 그래도 또 이렇게 돌아가실 때는 아마 또 쓱 하고 웃으면 그럼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오늘 정말 최고의 밥상 저희 잘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요. 하시는 일도 잘 되시길 바랄게요. 어우,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암보다 무섭다는 심장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드렸습니다. 이 먹을거리가 아주 중요했어요. 그래서 네네. 밥상까지 이렇게 예. 해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네, 동맥경화는 2살부터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게 뭐가 좋은 음식이고 또 안 좋은 건지 알고 이 심장마비 같은 게 올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그런 위험 인자가 있는지를 미리미리 알아서 일이 닥쳤을 때 빨리 대응해서 우리 본인과 가족들 또 동료들의 생명을 잘 연장시킬 수도 있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도 있는 이것. 화장품의 두 얼굴입니다. 한절기잖아요. 이게 하얗게 누렇게 각질에 막 떠서 보습이 안 되니까 피부가 막 이렇게 뒤집어지고 그래서 피부 변색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여성 호르몬하고 결합을 해서 암을 유발할 수 있지 않나. 태아의 기형을 유발합니다. 아이고, 약어돼요. 정말요? 너무 지금 배신감이 느껴져요. 어렵다. 진짜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시죠? 이걸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네네네. 맞는 크림이라는 겁니다. 맞는 크림? 뭐 손, 발, 그리고 머리카락까지 야, 이거 대박이다. 100% 천연 성분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만으로 과연 크림을 어떻게 만들까? 섞어서 화장품 용기에 이제 담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끝이에요? 이게 이제 끝난 거예요? 49.8! 말도 안 돼.
촉촉함이 정말 최고다라는 수치입니다. 그동안 왜 그렇게 쓸데없이 돈을 많이 썼나. 얼마예요, 근데? 당장 사고 싶어졌어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게 당최 무슨 일인가요? 여성 청결제 질경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여성 골반 근육 강화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동아일보사에서 나는 몸신이다 책을 드립니다.